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친구 빨간머리 준마입니다. 이번 영상은 데이비드 시버리의 나는 뻔뻔하게 살기로 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남의 눈, 남의 말, 남의 생각에 일일이 희비를 교차하며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어떻게 존중하면 좋을지 알려줍니다. 나는 뻔뻔하게 살기로 했다. 낭독하겠습니다. 제2장 소중한 것은 모두 나에게 있다. 당연한 원칙을 망각함으로써 불화의 늪에 빠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을 받으며 그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의 이기심을 움직이는 것이다. 이 원칙은 고집스런 이상주의자를 상대할 때도, 고전에 나오는 수전노, 사일록 같은 욕심쟁이를 상대할 때도, 심지어 자기를 버리고 남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할 때도 똑같다. 단 여기서 말하는 이기심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의 그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관심과 흥미를 말한다. 상대의 관심과 흥미를 무시하면 캔디를 파는 일도, 상대를 납득시키는 일도,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는 일도 모두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끄는 방법은 상대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들에 내가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상대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이 이런 일이라면 함께 해도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찾아내야 한다. 자기 존중의 중요성은 나 자신한테 국한되지 않는다. 상대방에 대해 존중의 미덕을 보여줘야 상대가 마음을 연다. 대화의 기술은 단순하다. 그래서처럼 독자에게 익숙한 화제로 시작해서 뒤에는 별로 익숙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로 이어간다. 대부분의 화술책은 우선 다른 사람을 나에게 내가 던지는 주제에 몰두하게 만들라고 가르친다. 도입을 듣기만 해도 확 끌리게 만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상대의 이기심이 아니라 나의 이기심을 먼저 채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감정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나부터 나만의 감정에서 해방돼야 한다. 나의 감정이 먼저 상대를 향해 밝게 타오르면 상대는 그 불로 인해 자연스레 따뜻해질 것이다. 세일즈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세일즈 책을 보면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방법에 대해 시시콜콜한 논리를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화술이 뛰어난 사람도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의 주의를 단번에 무조건적으로 잡아끄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선 상대의 주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을 상대방의 시야에 넣으면 된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충족하기 위해 살아간다. 그게 채워지면 막대한 금전적 손실도 웃어넘기게 되고 반대로 묵살당하면 아주 사소한 일에도 목숨을 거는 경우가 있다.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역사상 지구에서 벌어진 모든 전쟁은 결국 자존심의 싸움이라고 한다. 국가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관계도, 기업 간의 비즈니스도, 세일즈도, 젊은 남녀의 사랑도, 사람 사이의 화술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자기 존중의 원칙을 아는 사람이 상대를 설득할 때는 나부터가 아닌 타인의 만족을 먼저 생각한다. 나를 배려하기 때문에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다. 이 원칙을 이해하면 굳이 서점에 수북히 쌓여있는 자기 개발서를 들여다보며 골치 썩일 필요가 없다.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이 원칙을 이해한다면
전쟁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다른 이가 먼저 당신을 궁금해하지 않는다. 분명히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재미라곤 도통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무엇인가 자기만의 맛과 색깔이 없다는 뜻이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과 사귀려고 마음을 먹은 것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다. 주위 사람들이 나를 위해 뭔가 나서주지 않는다고 걱정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가슴 뛰는 느낌을 전해주도록 해야 한다. 남자친구를 사귀는 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남자들은 대개 자기 이야기를 밤새 늘어놓기만 할 뿐, 상대의 이야기는 그다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에고이스트들이다. 그러니 혹시 누군가를 만나면 어떤 말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그를 부드럽게 응시하면서 이따금 질문만 던지면 된다. 결혼의 전제는 당연히 사랑이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지 상대를 위해 나를 희생하거나 소유하고 싶어서 결혼해서는 안 된다.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결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의미 없는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이야말로 최대의 자기 부정이기 때문이다. 결혼은 상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함으로써 내가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 결혼하는 것이다. 자신의 인생에 사랑이 찾아옴으로써 맞이하게 되는 모든 결과들을 나 자신이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나 결혼이라는 계약으로 묶여있지 않는 한 함께할 수 없는 사람과는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두 사람은 결국 부부라는 관계 그 자체로 인해 인생의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랑은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간직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본래의 자신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자신이 살아오면서 만들어온 갈망과 가치관을 잃어버려야 한다면 그 결혼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2의 인생을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상대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이 사람은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이고 함께하는 내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 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나와 같은 방향을 향해 성숙해 가고 있는가? 두 사람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고 그런 일이 가능할 것인가? 만약 이런 질문에 흔쾌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두 사람은 영원히 함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사랑하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결혼해도 좋다.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이라도 흡족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 진지하게 결혼을 재고하는 게 좋다. 몇 년이 지났을 때 거짓된 결혼 생활의 끝에서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눈물을 흘리느니 지금의 시점에서 사랑을 잃는 것이 더 나을 것이기 때문이다. 심리학이라는 학문에서 말하는 양면적 가치란 개념이 있다. 이는 사고와 감정의 대립의 상태를 말한다. 마음은 여기에, 머리는 저기에, 생각은 다른 곳에 있어서 한 발짝도 꼼짝할 수 없을 것 같은 갈등 상황은 누구에게나 상상 이상으로 괴롭다.
나 자신을 위해 좋은 선택이란 대체 어떻게 내려야 하는 걸까?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겪는 대부분의 트러블이 당사자의 내적인 불안에 의해 일어난다고 한다. 심리학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당면하고 있는 문제로부터 멀리 떨어져 보라고 권한다.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친구들과 게임을 하거나 사교적인 모임에 나가 대화를 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요컨대 자신을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시키고 그 문제를 마치 다른 사람의 것이냐 바라보라는 것이다. 살다 보면 누구나 숱한 선택의 문제에 처하게 된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학식이 많은 사람도 무지한 사람도, 살아있는 한 이 공경을 피할 수 없다. 이때 자기 존중이 없으면 아주 단순한 문제에도 갈등을 느끼게 된다. 자신의 못난 내면이나 결점이 드러날까봐 갈등의 본질을 외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루빨리 갈등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상황에서조차 위선과 척하는 것을 풀어헤치고 그것에 당당히 맞서라. 밑바닥의 본심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회피하지 마라. 자존감이 발로한 선택이 당신에게 최대의 보상을 안겨주지는 못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고통스러운 후회를 가장 줄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행동으로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 그들은 그렇게 당신에게 많은 생각을 갖지 않는다. 엘리너 루즈벨트의 Keep in Mind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운 하루 보내세요. 책 읽어주는 친구 빨간머리 준마였습니다.